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, 어린이 친구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, 학원들이 다 휴원이 되면서 가족이 다 집에 이제 꽁꽁 묶여 있는 경우가 많죠. 뉴스라던가 TV, 인터넷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어떤 영상을 올려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미술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던 미술 영화 중에서 추천을 해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6점을 추천을 해서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럼 영화 추천을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바스키아입니다. 이 영화는 화가이자 바스키아의 친구이기도 했던 줄리앙 슈나벨, 이 감독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.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어린 바스키아가 엄마 손을 잡고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하는 장면이었어요. 저한테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데, 한번 이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인상이 깊은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영화는 파울라입니다. 어쩌면 이 작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6명의 작가보다는 좀 더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요. 독일의 여성 화가입니다. 저는 이 작가를 상당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시인 릴케와 이 작가가 친구이기도 했고, 릴케가 파울라를 위한 레퀴엠이라는 시를 또 창작하기도 해서 많이 알려졌죠. 영화 속에서 파울라는 당시에 여성이 화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. 안타깝게도 이 파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난 비운의 작가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훗날 많은 후배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는데요. 파울라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영화 파울라를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내 사랑이라는 영화입니다. 보통 영화 제목에 화가 이름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개봉했을 당시에 이제 내 사랑이란 이름으로 개봉을 했고요. 주인공 중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에다노크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에다노크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인지 예술 영화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었어요. 저도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. 캐나다의 아웃사이더 아티스트 모드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영화 속에서 이제 모드 루이스는 실제 모드 루이스와 아주 흡사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.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고, 또 턱과 가슴이 거의 닿을다시피 한 모습으로 이제 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모드 루이스가 어떤 화가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상당히 흥미롭고요. 또 반면 혼자만 지냈던 이 모드 루이스가 영화 속에서 한 남자를 만나죠. 그게 바로 에다노크인데,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점점 좁혀지는지 그 과정도 마음 졸이며 봤던 영화입니다. 실제 이 모드 루이스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캐나다의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는데요. 제가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라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작가의 영화가 나와서 되게 재밌어서 두 화가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왜 캐나다의 모지스 할머니가 별명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, 두 화가 모두 미술을 배운 적이 없고, 또 집에서 혼자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결국엔 백악관에서도 두 작가의 그림을 샀죠.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서 모지스 할머니와 모드 루이스의 차이점을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 영화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입니다. 이 영화는 실제로 세잔과 에밀 졸라라는 두 명의 예술가가 등장을 합니다. 에밀 졸라는 당대 상당히 유명했던 소설가였죠. 그리고 세잔은 팔이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. 아니다. 사과인데. 팔이 하나로. 그리고 폴 세잔은 사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화가죠. 폴 세잔은 실제로 수많은 화가들의 화가라고 불리우는데요. 당시에는 인기가 참 없는 화가이기도 했습니다.
에밀 졸라와 세잔은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였어요. 하지만 두 사람은 어떠한 일을 계기로 우정에 금이 가죠.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. 이 영화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감독의 상상이 더해집니다. 그래서 세잔을 좋아하셨던 분들, 평소 에밀 졸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 모두에게 추천을 하고요. 이 영화를 통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감독의 상상력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5번째 영화는 우먼 인 골드입니다. 오스트리아의 스타 화가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죠.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한 점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그 그림은 아델레 블로어 바우어의 초상화입니다. 아델레 블로어 바우어의 초상화는 오스트리아의 자랑으로 불렸습니다. 바로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요.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나라에 이 작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합니다. 클림트의 작품을 둘러싼 한 나라와 한 개인 간의 법적 공방을 흥미진진하게 영화로 만들었는데요.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보니 개봉 전부터 상당히 이슈였고, 과연 나라를 상대로 우리 가족의 그림을 돌려달라고 말했던 이 주인공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? 한번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6번째 추천하는 영화는 러빙 빈센트입니다. 이미 보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. 저는 2번이나 더 다시 봤어요. 어쩌면 전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화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. 실제 이 영화는 만들 때부터 이슈가 됐던 것이 배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등장을 하죠.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여러 화가들이 모여서 다시 반 고흐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도 했다. 이런 점들이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. 이 영화를 보면 고흐가 말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이어나갔는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요.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. 한 예술가의 가슴 아픈 삶이 많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런 면에서도 좀 흥미롭게 지켜본 영화입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총 6편의 미술 영화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이런 시기일수록 집에서 오랜만에 좀 쉬시면서 미술 영화도 좀 보시고 미술에 대한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좀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있는 미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.